예, 이어서 리츠 시장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취재 현장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 2부 최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리츠가 그렇게 대단히 열풍입니까? 실제로 그 시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열풍이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리포트라든지 여기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주시고 우선 리츠가 뭔지, 리츠 시장이 뭔지, 리츠 상품이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일단 리츠란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수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리츠에도 사무용 리츠와 공무용 리츠가 있는데 사무용 리츠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리츠로 국내 리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용 리츠는 증시에 상장된 리츠를 말하며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총 5개사로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예, 저기서 발음이 아주 좋군요. 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 앞서 리모트에 나왔겠지만 국토부 리츠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리츠 시장 자산 규모는 46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 2013년 1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첫 10조 원을 돌파했는데 6년 만에 4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4배입니까? 예. 3배입니까? 4배입니까? 11조에서 46조까지 올랐으니까. 그럼 4배군요. 예, 4배입니다. 좀 그래픽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4배가 맞군요. 자, 저금리에다가 또 부동산 시장이 묶여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재테크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위 말해서 돈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시장의 지적이 계속 있었죠. 예. 그런 시장에 대한 관심, 리츠 시장에 대한 관심, 이거와 더불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리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내년에는 0%대 금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수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리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리츠 평균 배당 수익률은 8%를 넘었습니다. 특히 공무형 리츠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없이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세와 증권 거래세 이외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공무형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 등을 강조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리츠 시장, 이 공모형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있겠죠. 정부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일단 정부는 리츠와 펀드 등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서 공모형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예. 정부는 현재 지금 6조 원 규모인 공모형 투자 시장을 오는 2021년까지 60조 원으로 늘리고 시장 점유율도 현 3.7%에서 17%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간접 투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직접 투자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부동산 직접 투자 수요를 리츠로 흡수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상품 구조도 간단하고 또 안정적이고 수익도 꽤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도 상품이니만큼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무조건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리츠 투자 전에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투자 대상 부동산의 공실률, 임대료, 관리회사의 전문성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수익형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공실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 향후에 그 임대료 변동 사항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리츠 유형 중에서 무엇보다 개발 리츠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리츠는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업 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비슷해서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개발 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그 리츠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나 또는 정책 변수나 또는 개발 사업의 그 형태에 따라서 수익률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개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기획 부동산 판매라든지 그런 구조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견 위험성이 높다.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경고를 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된 리치사는 321개에서 2,352개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 이에 따른 시정 명령도 16개에서 128개로 증가했고 리츠사의 완전 자본 잠식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위반 등의 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공무형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지역 및 자산 규모별 수익률 지수를 개발해서 시장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공무용 리츠 운용 이 부동산이 이제 오피스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시장이 커지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상품이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예, 업계에 따르면 그 공무용 리츠 투자 자산은 대부분 리테일과 오피스, 호텔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장을 앞둔 롯데 리츠도 리테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는 역사 복합 개발이나 환승센터 개발 등 공공시설 개발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자금 사업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예. 공무용 리츠가 향후 공공시설과 같은 양질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공무용 리츠 역시 점차 주택이나 인프라 등으로 투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지금 당장은 뭐 좋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주택이라든지 건물, 부동산 등이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한계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